저는 한국 오라클의 유원조입니다. 지금 7시가 돼서 세션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5월 미드업 이후를 마지막으로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시 8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진행했던 세션이 클라우드 모니터링과 로깅이었었는데, 그때 제가 프로메테우스로 모니터링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세션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시작하는 세션을 제가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션의 제목은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웹로직 실행하기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 오라클에서 10년 동안 웹로직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클라우드에서 주로 이제 앱데브 영역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의 순서입니다.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웹로직을 클라우드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웹로직4 OCI에 대해서 데모와 함께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프로젝트로 개발 환경을 구축하실 때 자동으로 빌드되고 배포되도록 하는 이런 CI/CD 환경이 많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비주얼 빌더 스튜디오라고 하는 데브옵스 솔루션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데모와 함께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파트의 주제인데요. 지금 이 세션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웹로직에 대해서 뭐 잘 아시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운영 중이신 분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들을 한 번쯤 다 이제 해보셨을 건데요. 많은 이제 오라클 고객분들께서도 동일한 고민을 갖고 계십니다. 웹로직 워크로드를 어떻게 빠르고 안전하게 클라우드로 옮길 것인가. 이제 오라클 본사에서 이제 작년 3월에 웹로직을 사용하는 한 500개 기업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59% 이제 고객들이 클라우드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에 생성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대답한 고객이 29%, 그리고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에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대답한 고객이 13%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동일한 이 설문조사를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이제 얼마 전에 세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40%가 넘는 고객들이 마더나이즈 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국내 고객들이 더 이제 최신 기술에 목말라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요. 네, 기존의 이제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옮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무브는 일단 그냥 옮기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IaaS 컴퓨터로 옮기고 그 위에 웹로직을 직접 설치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더라도 이제 클라우드의 이제 장점을 누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온프레미스에서 운영을 하실 경우에 이제 보통 오래된 하드웨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성능이나 스케일링, 뭐 용량 문제 이런 이제 고민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클라우드로만 옮기게 되면 자동으로 해결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운데 있는 이제 임프루브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관리적인 측면에서 개선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시스템이 오래되면 버전 관리의 문제도 이제 많아지고 이제 의존성이나 복잡도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패치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됩니다. 보안 취약성이 이제 증가하는 문제도 있고 성능이 점점 느려지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원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마더나이즈, 즉 최신 기술을 적용을 하는 것이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배포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이제 개발자가 변경된 소스를 올리고 자동으로 테스트가 완료되고, 그러면 이제 운영 환경에 바로 적용이 되고 순차적으로 뭐 새로운 버전으로 변경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I/CD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고, 요즘 이제 앞서가는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적용을 하고 있는 컨테이너에 기반한 쿠버네티스 같은 이제 최신 기술들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서비스도 기존의 모놀리틱한 그런 이제 서비스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개선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게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은 오라클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프레미스의 웹로직 워크로드를 오라클 클라우드로 옮기는 옵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리프트 앤 시프트, 무브 앤 임프루브, 그리고 마더나이즈, 이렇게 세 가지 트랙으로 저희가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리프트 앤 시프트는 고객이 직접 클라우드 컴퓨터에 이제 생성을 한 후에 그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웹로직을 설치를 하고 도메인을 직접 구성을 하시는 겁니다. 보통 이제 웹로직은 클러스터링해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개의 컴퓨터에 직접 설치도 해야 되고 클러스터링 설정도 직접 이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인프라부터 전체를 완전히 고객이 관리하는 그런 방식이죠. 두 번째로 제공해드리는 방법은 오늘 소개해드릴 웹로직 4 OCI를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파스로 저희가 이제 자바 클라우드 서비스 JCS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이제 유사한 모델로 웹로직 4 OCI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바 클라우드 서비스는 더 이상 이제 판매가 되고 있지는 않고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고객들은 프로비저닝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엔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바 클라우드 서비스가 웹로직 4 OCI로 변경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 웹로직 4 OCI는 OCI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를 하고 기본적인 몇 가지 정보만 입력을 하면 미리 준비되어 있는 이미지를 가져다가 웹로직 인스턴스를 VM 기반으로 자동으로 설치를 해줍니다. 프로비저닝 이후의 작업은 고객이 모두 관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OS부터 웹로직 전체를 다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 OK는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이제 관리형 쿠버네티스 엔진입니다. 웹로직은 뭐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쿠버네티스에도 이제 서티파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웹로직 도커 이미지도 저희가 도커 허브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이제 도커 이미지를 풀해서 웹로직을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온프레미스나 이제 어떠한 클라우드에서도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웹로직을 쿠버네티스 위에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저희가 서티파이드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웹로직용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라는 것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툴을 사용을 하면 쿠버네티스에서 도메인을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 실행하거나 종료하거나 스케일 아웃 이런 것 같은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간단한 명령어를 통해서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는 이 관리형 쿠버네티스 엔진 OK 위에서 웹로직을 쉽게 구동하는 방법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웹로직은 이제 정말 오랫동안 미션 크리티컬한 이제 업무를 갖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는 많이들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옮길 때는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더 있습니다. 만약 뭐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직접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하실 경우에는 클라우드에 뭐 컴퓨터를 직접 생성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네트워크 VCN도 만들고 서브넷도 만들고 뭐 특정 포트를 얼라우하기 위한 시큐리티 룰도 직접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웹로직을 설치를 하고 도메인을 생성하는 작업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로드 밸런스 같은 것을 앞단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저 80 포트로 리스너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뒷단에 웹로직에 매니지 서버에 리슨 포트를 연결해 주는 작업도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이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엔지니어가 한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설치를 하는 리프트 앤 시프트 이런 방식보다 좀 더 간편하고 빠르게 해드리기 위한 솔루션으로 웹로직 4 OCI를 새롭게 이제 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웹로직 4 OCI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프로비저닝 시에 컴퓨터 설치도 자동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성뿐만 아니라 웹로직 설치 그리고 도메인 구성까지 완료하게 되는데 한 10분 이내에 프로비저닝이 끝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구성을 할 때 오라클에서 이제 가이드해 해드리는 검증된 참조 아키텍처를 이제 사용하시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안전하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용적인 측면은 기존에 이제 사용하고 계신 웹로직이 있을 경우에는 웹로직 라이센스를 그대로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BYOM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웹로직 라이센스가 없으신 경우에는 라이센스가 포함된 모델인 유니버셜 크레딧 모델을 사용하시면 해당 서브스크라이브 하시는 동안 자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몇 분 안에 전체 웹로직 도메인과 클러스터링을 프로비저닝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로직4 OCI를 사용을 해서 이제 프로비저닝을 하게 될 경우 구성되는 로지컬한 아키텍처 화면이 되겠습니다. 우선 버추얼 클라우드 네트워크 안에 구성이 되게 되고요. 여러 개의 이제 컴퓨터 인스턴스가 이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웹로직 어드민 서버와 매니지 서버들이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되고, 웹로직 클러스터도 여러 컴퓨터에 걸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로드 밸런서와 베스천 컴퓨터도 옵션으로 선택을 해서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외에 몇 개의 외부 시스템들과 여기 왼쪽에 있는 키 매니지먼트 시스템하고 데이터베이스, 이런 외부 시스템들과 연관이 되게 되는데, 보안을 위해서 이제 암호를 보관하는 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이제 웹로직4 OCI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JRF의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데이터베이스를 옵셔널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비저닝 하기 전에 이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키 볼트입니다.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는 암호화 키를 별도로 이제 보관하는 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웹로직의 관리자 패스워드에 해당하는 암호 값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암호는 웹로직 생성 시에 베이스 육사로 이제 인코딩이 돼서 웹로직 4 OCI로 이제 전달이 되게 되고, 시스템에는 암호화돼서 실제 이제 프로비저닝 될 때는 암호화해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제 사전에 미리 오라클 DB 클라우드 서비스가 생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JRF는 자바 리콰이어드 파일이라고 해서 이제 오라클 웹로직 퓨전 미디어 제품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소아나 웹센터 같은 제품들을 이 위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필요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비저닝을 이제 하게 되면 인프라가 전체가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되는데, 만약 이제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생성을 하실 경우에는 베스천 컴퓨터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관리자나 이제 개발자들은 베스천 이 호스트를 통해서 내부 서버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웹로직은 각각 컴퓨터에 어드민 서버와 매니지 서버가 이렇게 같이 생성이 되게 되고요. 생성이 되게 되고, 이후에 컴퓨터는 각각 매니지 서버 한 개에 컴퓨터 하나,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컴퓨터는 최대 8개 노드까지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클러스터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과 스윗 에디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웹로직4 OCI는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정보만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리소스 매니저를 통해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리소스 매니저는 테라폼 기반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고, OCI의 인프라를 전체를 이제 생성을 해주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데모에서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비저닝 하는 절차는 먼저 이제 준비 단계가 필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볼트, 볼트는 금고를 얘기를 하죠. 이 키볼트에서 암호를 생성하는 것 이외에 컴퓨터에 접속하기 위한 SSH 키가 필요합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뿐만 아니라 다른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컴퓨터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퍼블릭 키를 이 컴퓨터에다 넣고, SSH로 이 컴퓨터에 접속할 때는 프라이빗 키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 키 두 가지를 사전에 준비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소스 매니저에서 관리하는 이름이 이제 스택이라고 저희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과정을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 스택 이름 넣고, 그다음에 웹로직 버전, 그리고 컴파트먼트 등을 선택하는 과정을 입력을 합니다. 컴파트먼트는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부서나 팀 정도의 이제 그런 관리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각 부서나 팀별로 다른 컴파트먼트를 다르게 해서 별도로 다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과정으로 인스턴스의 컴퓨터 쉐입을 고르고
노드가 몇 개인지 이런 것을 선택을 하시고 뭐 AD는 어디로 할 것인지 이런 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생성한 키볼트 뭐 시크릿에 대한 아이디를 여기서 입력을 해줍니다. 걔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암호화된 것은 다른 곳에 있고 이쪽 웹뮤직포 OCI는 그 아이디만 가리키는 거죠. 레퍼런스에서 참조값만 이제 가지고 생성을 하게 됩니다. 실제 생성이 될 때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스 64로 다시 전달을 받는 거죠. 네트워크는 기존에 있는 VCN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 웹뮤직포 OCI를 만드실 때 새롭게 생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서는 옵션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IDCS는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계정 관리 시스템입니다. IDCS에서 클라우드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계정별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계정별 권한을 다르게 이제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웹로직 안에도 웹로직 어드민 계정을 포함해서 여러 계정들을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계정들을 여러 개를 다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권한이 뭐 어드민 권한뿐만 아니라 오퍼레이트 권한 아니면 모니터 권한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데 이렇게 계정을 이런 권한들하고 매핑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웹로직 안에 이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IDCS를 생성을 할 때 체크를 하게 되면 이 웹로직에서 이제 관리하는 이 계정들이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관리하는 계정들로 매핑이 되어서 이 IDCS에 위임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몇 가지 선택을 하시게 되면 바로 이제 프로비저닝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검증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건데요. 웹로직4 OCI는 이제 리소스 매니저를 통해서 생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리소스 매니저는 실제적으로는 인프라 애저 코드를 구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매니저가 테라폼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웹로직4 OCI에서 생성되는 이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 테라폼 스크립트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과정 전부를 OCI, CLI 기반으로 다 호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테넌시뿐만 아니라 다른 테넌시, 다른 위전에까지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을 다 이 테라폼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군데를 동시에 호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리소스 매니저는 뭐 웹로직뿐만 아니라 오라클 클라우드의 리소스를 모두 자동화해서 이제 생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오라클의 웹로직 OCI를 생성을 할 때 오라클의 다른 모든 서비스들을 같이 연계해서 쉽게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웹로직4 OCI는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사용하시던 그 웹로직 버전과 완전히 동일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 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클러스터링은 뭐 기본이고 오라클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의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기타 뭐 외부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이 다 이제 당연히 가능합니다. 웹로직은 GUI 어드민 콘솔 이외에 원래부터 이제 REST API를 통해서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었죠. 이 기능을 사용을 해서 편하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를 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REST API로 컬이나 이런 걸 호출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RAC 기능과 완벽한 이제 궁합을 보여주고 있는 기능이 있죠. 바로 이제 액티브 그리드 링크 4 RAC라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윗 에디션 안에 들어있는 기능인데요. 기존에 이제 MDS, 멀티 데이터 소스 같은 경우에서는 DB 커넥션 풀을 주기적으로 폴링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에러를 감지하는 반면에 액티브 그리드 링크 4 RAC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ONS, 오라클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직접 받아서 한쪽 노드가 장애가 난 것을 거의 뭐 1초 안에 감지를 해서 커넥션 풀을 왓스에서 바로 제거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RAC도 노드가 뭐 확장이 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스케일 아웃 한 경우에도 바로 인식을 해서 웹로직에서 그걸 대응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코이런스도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웹로직 스윗에서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공되는 버전은 웹로직은 11G와 12C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는 11G부터 19C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전 이외에도 만약에 다른 버전을 설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웹로직 OCI를 사용하실 수는 없고 직접 컴퓨터에 설치를 하시는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레퍼런스 아키텍처의 이제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이 웹로직만 간단히 배포를 하는 경우입니다. 생성 시에 서브넷의 기본 옵션은 퍼블릭입니다. 그래서 웹로직 VM의 인스턴스와 로드 밸런서는 모두 이제 같은 퍼블릭 서브넷에 생성이 되게 됩니다. 개발 환경이나 간단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중요도가 높다 하는 그런 경우의 시스템은 WAS를 프라이빗 서브넷에 위치시키는 것을 보통 이제 하시게 되죠. 그리고 퍼블릭 서브넷에는 로드 밸런서를 위치를 시켜서 요청이 이제 LB를 거쳐서 WAS 쪽으로 포워드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SSH로 웹로직 로드로 직접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베스천 컴퓨터를 통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웹로직 포 OCI를 이제 구성을 하시게 되면 베스천 노드에서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시큐리티 룰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이제 함께 배포를 하는 경우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는 일반적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와 오토노머스 트랜잭션 프로세싱인 ATP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두 서비스 모두 이제 사전에 생성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웹로직 포 OCI를 생성 시에 요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제 다른 VCN에 하나의 VCN이 아니라 다른 VCN에 있게 되면 웹로직 포 OCI를 생성을 하실 때 자동으로 로컬 피어링 게이트웨이가 각각의 VCN에 생성이 돼서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ATP 여기 오른쪽에 오토노머스 트랜잭션 프로세싱 같은 이제 서비스를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내부 서비스 통신을 하기 위한 서비스 게이트웨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이를 통해서 외부로 나갔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통신을 하지 않고 내부 통신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웹로직 포 OCI의 이제 모든 컴퓨터 인스턴스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의 AD 안에 생성이 되게 됩니다. AD는 위전에 있는 하나의 데이터 센터의 단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AD끼리는 서로 파워나 쿨링 같은 인프라스트럭처를 공유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각 AD마다 3개의 폴트 도메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 폴트 도메인별로 파워 서플라이를 별도로 구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장애가 전파되거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유지 보수도 이제 별도로 이루어지는 그런 단위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HA를 저희가 이중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웹로직 포 OCI를 선택해서 생성을 할 때 이 컴퓨터 인스턴스를 여러 개 생성을 하게 되면 이때 자동으로 이렇게 폴트 도메인에 이 컴퓨터들이 나누어서 배포를 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라이센스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이제 웹로직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BYOL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비용과 로드 밸런스 비용 아니면 그리고 스토리지 비용들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부과가 되는 거고요. 웹로직 이외에 또 별도로 차지가 되는 거고 BYOL은 기존의 이제 스탠다드 에디션하고 EE하고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그리고 스윗 라이센스 이렇게 세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웹로직 라이센스와 동일한 라이센스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웹로직 라이센스가 기존에 없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오라클 클라우드의 기본 요금 정책인 UC, 유니버셜 크레딧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C 안에 웹로직 라이센스가 포함돼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컴퓨터 비용과 웹로직 라이센스 그리고 라이센스가 50표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는 시간만큼 이제 부과가 되게 됩니다. UC 모델에는 BYOL과 좀 다르게 E 라이센스와 스윗 라이센스 이렇게 두 가지 모델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데모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데모는 먼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들어가서 볼트 생성된 것을 한번 확인을 하고요. 이거는 이미 키볼트는 제가 생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볼트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하고 마켓플레이스로 이동을 해서 검색을 합니다. 웹로직을 검색을 한 후에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을 해서 리소스 매니저로 넘어가는 거기까지 이제 볼 거고요. 이렇게 리소스 매니저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컴퓨터와 네트워크, 스토리지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웹로직 도메인까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생성이 되는 것까지만 이제 1차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생성이 된 다음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 접속 화면이고요. 여기에서 보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게 되면 여기에서 저장소에 키볼트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도 제가 이렇게 하나 생성을 했고요. 여기에서 OCID를 이제 생성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OCID를 복사를 해 놓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메모장에 붙여 넣어 놓고요. 네, OCID를 이따가 생성할 때 참조를 할 거고, 암호를 생성하는 과정을 보면 그냥 간단히 이름 넣고 이제 키볼트의 키를 선택을 하고 암호를 직접 입력을 하면 과정이 답니다. 자, 이제 마켓플레이스로 이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서 마켓플레이스에서 웹로직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럼 웹로직에 BYOL 모델이 3개가 있죠. 에디션이 3개가 있고 UC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BYOL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버전이 먼저 이렇게 쭉 나오죠. 버전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스택을 바로 이제 실행하기를 누르면 스택을 생성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름하고 설명 넣고 기본적인 정보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입력하는 이 프리픽스가 실제 호스트의 이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쉐입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E21 쉐입으로 선택을 하고 SSH 키를 미리 생성을 해놨습니다. 얘의 퍼블릭 키를 이쪽에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availability domain AD를 선택을 하고 서버 노드 개수를 처음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1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OCID 시크릿 패스워드를 복사를 해놨었죠. 패스워드에 대한 OCID를 붙여놨고요. 어드밴스드 모드에 보게 되면 뭐 노드 매니저 포트나 이렇게 포트 정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어드민 포트, 매니지 포트, 클러스터 포트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의 네트워크를 VCN을 쓸 것이냐 아니면 새로 만들겠느냐, 그리고 VCN의 이름을 여기에서 입력을 합니다. 아무 이름이나 입력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넷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을 하시고 퍼블릭으로 할 것인지 프라이빗으로 할 것인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으로 하게 되면 얘는 베스천 호스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되고요. 퍼블릭으로 하게 되면 다시 사라지죠. 로드 밸런서를 선택을 해서 할 건지 말 건지 선택을 옵션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100mbps부터 8기가까지 이렇게 3가지 모델을 제공을 합니다. IDCS 할 건지 말 건지 연동할 건지 선택하실 수가 있고 아까 이제 JRF를 쓸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JRF를 써야만이 얘네 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생성을 누르게 되면 이 정보가 이제 리소스 매니저의 스택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스택으로 넘어가서 테라폼이 안에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약간의 시간만 지나게 되면 바로 다 전체적인 이제 프로비전이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음 단계는 프로비전을 했으니까 이제 확인을 할 건데 확인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샘플을 미리 아까 이제 체크를 할 때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샘플 어플리케이션까지 한번 확인을 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생성이 되게 되면 리소스 매니저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그 화면에서 계속 보셔도 되고 여기 리소스 관리자의 스택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있죠. 네. 끝났는데 시작 시간이 이렇게 로그가 쭉 나오게 되고요. 시작 시간이 18분부터 25분이었으니까 한 7분 정도 걸렸네요. 7분 정도 안에 다 이제 만들어진 거고 여기에 이제 관련된 정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연관된 리소스도 나오고 어떤 리소스로 만들어졌는지 나오게 되고 출력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로드 밸런서의 IP
로드 밸런스 샘플 LB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LB IP하고 그다음에 어드민 콘솔의 IP가 직접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브라우저에서 바로 넣게 되면 웹로직 어드민 콘솔로 바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까 시크릿 키를 제가 이미 생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 키로 입력을 하게 되면 어드민 서버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드민 서버와 매니지 서버가 하나의 컴퓨터에 생성이 된 거고요. 클러스터도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샘플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배포가 되어 있죠. 네. 그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접속을 해서 잘 열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주소가 다르죠. LB를 체크를 했기 때문에 로드 밸런서의 I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B를 거쳐서 지금 이제 웹로직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컴퓨터로 들어가 보게 되면 컴퓨터가 지금 하나 이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얘가 웹로직을 갖고 있는 어드민 서버, 매니지 서버를 갖고 있는 컴퓨터고요. LB 로드 밸런서로 들어가 보게 되면 LB도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된 건데, 네, LB가 LBIP죠. LB로 들어가게 되면 네, 여기에서 리스너가 80하고 443 포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고 백엔드가 뒷단으로 이제 매니지 서버로 7003번 포트로 내부 IP로 해서 7003번 포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으로 다 구성이 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이번에는 실제 컴퓨터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프라이빗 키로 OPC라는 계정으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IP는 이 IP 직접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전부 다 퍼블릭망에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접속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키를 확인을 하고 프로세스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노드 매니저하고 웹로직, 어드민 서버, 그다음에 더비, 매니지 서버 이렇게 프로세스 4개 잘 떠 있죠. 그리고 오라클 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계정으로 들어가서 인바이러먼트를 보게 되면 도메인, 홈 이렇게 생성이 도메인의 위치나 미드웨어 홈의 위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파일들이 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여기 미드웨어 홈에 잘 설치가 되어 있고 도메인 홈으로 들어가서 보면 도메인 정보, 도메인 파일들이 다 잘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생성이 된 걸 확인했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웹로직 포 OCI를 사용을 해서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웹로직 구성하는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운영을 하시다 보면 반드시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게 또 CI/CD 환경이죠. 이 CI/CD를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이제 어떻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프로젝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운영을 하실 때 꼭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프로젝트 전체를 관리하는 ALM 환경, 요즘에는 데브옵스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데브옵스 환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의사소통을 위한 위키 페이지가 필요하고 관리자들은 이슈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화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관리자들이 개발자들한테 이제 작업을 나눠주고 전체적으로 진행 상태 등을 볼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 개발 소스가 한 곳에서 관리되기 위한 소스 저장소인 깃 같은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발자들이 올린 소스를 PL이나 아니면 피어들이 리뷰하고 이 소스를 머지하고 자동으로 빌드돼서 시스템에 자동으로 또 배포가 되는 그런 전체적인 데브옵스 환경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CI/CD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이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다 같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찾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욱이 클라우드에서는 이런 환경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오라클 비주얼 빌더 스튜디오는 개발의 전체적인 시작부터 디플로이 그리고 소스에 관리하는 이런 전체 과정을 다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모두 한 곳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애자일 개발을 하기 위한 이슈 관리, 스프린트 관리, 그리고 대시보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코드 리뷰하는 그런 화면, 그리고 깃 저장소, 개발 툴이나 이클립스 같은 ID 그리고 JDeveloper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게 또 클라우드와 오라클 클라우드와 인테그레이션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이름이 디벨로퍼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비주얼 빌더 스튜디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비주얼 빌더 스튜디오에서는 일반적인 뭐 데브옵스의 전체 그 사이클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시작에서 보통 이제 시작 단계에서 플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애자일 대시보드에서 스프린트를 만들고 이슈를 만들어서 해당 개발자한테 태스크를 나눠주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개발자는 IDE 툴에서 이슈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소스를 개발한 후에 git 저장소에 커밋을 하면 개발 단계까지 전부 다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빌드되는 이런 빌드 툴인 npm이나 메이븐이나 그레이들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소스를 빌드를 해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위 테스트도 이제 자동으로 보통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JUnit이나 아니면 브라우저 테스트를 직접 하게 되는 셀레니움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저희 데브옵스 비주얼 빌더 스튜디오 안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포하는 이 환경도 그냥 이제 그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뭐 도커, 그리고 뭐 오라클의 펑션, 서블리스 플랫폼이니 펑션 등 다양한 환경으로 다양한 이 배포 타겟으로 배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비주얼 빌더 스튜디오는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로젝트별로 나눠서 다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별로 사용자를 다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 대시보드로 액티비티를 이제 확인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데모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이 데모에서는 지금 이제 여기 가운데가 전체적으로 이제 오라클, 오른쪽이 오라클 클라우드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 프로젝트라는 것을 이제 하나 생성을 할 겁니다. 프로젝트 1이라고 생성을 할 거고, 그 프로젝트 1을 생성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애자일 대시보드부터 포함해서 git 리파지토리, 그리고 뭐 메이븐 이런 것들 다 들어있고, 이런 이제 이렇게 들어있는 것들이 생성이 하나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소스가 이쪽에 git 저장소이기 때문에 로컬로 git을 먼저 이제 풀을 합니다. 풀을 하고 메이븐 프로젝트를 이쪽에 그 프로젝트에 복사를 하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사를 한 다음에 그 소스를 이제 서버로 푸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 1에 소스가 다 이제 업로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업로드가 되면 저희는 이제 메이븐으로 자동으로 빌드되는 이런 태스크를 하나 생성을 할 거고요. 그러면 소스가 올라오게 되면 자동으로 빌드가 되고, 그리고 자동으로 또 디플로이가 되는 웹로직, 지금 생성한 웹로직 도메인에 자동으로 디플로이가 되는 태스크, 이 태스크를 두 개를 생성을 할 겁니다. 빌드 태스크와 디플로이 태스크를 두 개를 생성을 해서 자동으로 소스를 감지를 해서 빌드에서 와르 파일을 만들고, 그리고 와르 파일을 다시 REST API를 사용을 해서 웹로직의 REST,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웹로직의 REST API를 통해서 디플로이 하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EST API로 이쪽에 디플로이 하는 그런 과정을 수행을 할 겁니다. 이때 이제 메이븐에서 빌드할 때 사용하는 컴퓨터는 별도의 이제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빌드하는, 아까 이제 무료라고 말씀드렸는데, 무료는 요 윗부분이 무료가 되고요. 실제 빌드할 때 사용하는 컴퓨터 하나는 비용이 별도로 부과가 되게 됩니다. 하나 더 별도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데모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디벨로퍼, 이제 여기 보시면 플랫폼 서비스의 디벨로퍼로 들어가게 되면 비주얼 빌더 스튜디오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스턴스를 생성을 지금 해놓은 거고요. 이렇게 DV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생성을 한 거고, 액세스를 콘솔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 새로 이제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1이라고 만들고 초기 저장소를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git 리파지토리가 생성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 생성이 지금 라이브하게 제가 녹화 뜬 건데 한 20초 정도 되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구성 요소들이
같이 다 바로 빌드가 되면서 프로비저닝이 되면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한 20초 정도면은 이런 기능들이 전부 다 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비전이 되게 됩니다. 네, 코드, 네, 애자일 화면하고 대시보드, 위키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네, 지금 생성이 된 거고요. 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git 저장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git 소스가 리드미 파일 하나가 있죠. 병합 요청은 이제 git을 브랜치를 여러 개 따서 합쳐달라고 요청을 할 때, 머지 리퀘스트를 할 때 사용을 하시는 거고, 도커 리파지토리하고 빌드 아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슈를 생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서 관리자가 이슈를 생성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슈를 생성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개발자한테 태스크를 나눠주는 거죠. 그런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게시판도 이쪽에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애자일 대시보드 게시판이고요. 그래서 생성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스프린트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애자일 프로젝트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쪽에서 애자일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이슈를 만드신 다음에 개발자한테 배포를 태스크를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위키 페이지도 만드실 수 있고, 코드 스니핏을 공유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지금 이 git 프로젝트를 클론을 해서 로컬에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it 클론을 해서 클론을 했고요. 다시 이제 프로젝트 1으로 로컬 환경입니다. 프로젝트 1으로 들어가게 되면 리드미 파일 하나 있죠. 여기에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놓은 메이븐 프로젝트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index.jsp 하나 있는 거고요. 이쪽으로 복사를 합니다. 네, 로컬에서 복사를 했고, 로컬에서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개발 툴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개발 툴로 열어서 인덱스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이 파일 하나 들어있는 거죠. 네, 헬로 월드가 들어있는 거고요. 웹.xml하고 웹로직.xml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로컬 스테이지 모드에 이제 커밋을 합니다. 스테이지 에어리어에 커밋을 하고, 그 다음에 네, 푸시를 해서 바로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푸시를 합니다. 네, 소스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방금 전에 업데이트가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네, index.jsp도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환경의 git 리파지토리로 소스가 들어간 거고요. 이제 자동으로 빌드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보셨던 화면은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git 소스를 git 저장소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소스가 반영이 되면 자동으로 빌드되도록 하는 그런 옵션을 선택을 한 거고요. 매개 변수 파라미터도 이렇게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뭐 소나큐브 품질 관리 테스트하는 그런 서버를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네, 이렇게 도커나 아니면 오라클 펑션, 뭐 노드.js 뭐 이런 것들을 직접 타겟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는 메이븐 빌드만 수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클린 인스톨을 해서 와르 파일만 생성을 하는 거죠. 한번 소스가 있으니까 지금 한번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의 소스를 git 리파지트로 했죠. 네, 바로 이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바로 빌드가 되는 겁니다. 빌드 되게 되면 와르 파일이 생성이 되는 거고, 성공적으로 빌드가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빌드 로그로 들어가게 되면 쭉 밑에 보면 네, 와르 파일이 생성이 됐습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타겟 주소를 이제 복사를 해서 얘를 이제 데스티네이션으로 디플로이 할 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작업을 두 번째는 디플로이 하는 태스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템플릿은 실제 그 컴퓨트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딱 한 가지만 필요하죠. 그래서 마지막 그 단계에서 쉘 스크립트로 호출할 겁니다. 아까 REST API를 컬로 호출할 건데요. 이 파일이 지금 생성이 되어 있죠. 이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LS를 해서 정상적으로 이 빌드가 호출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지금 빌드를 누르게 되면 빌드가 실행이 되죠.
네, LS에서 파일이 잘 있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다시 이제 구성으로 들어가서 얘를 지금 네, 바로 여기 컬을 사용을 해서 REST API로 디플로이를 웹로직에 디플로이 API를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는 아까 이제 생성해 놓은 그 어드민 서버의 주소가 되고요. 로컬 파일, 지금 생성한 이 파일, 이 와르 파일을 이쪽에 어드민 서버의 주소로 포스트 명령으로 해서 웹로직 클러스터, WLDV 클러스터에 디플로이를 하겠다. 업로드를 하고 디플로이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컬로 직접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한번 지금 빌드를 눌러서 실행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르 파일이 정상적으로 디플로이가 됐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됐죠. 그러면 디플로이가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프레시를 해보니까 웹1이라고 생성이 된 게 확인이 됩니다. 컨텍스트 루트가 웹1으로 되어 있죠. 샘플 말고 지금 새로 디플로이한 웹1으로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로 월드라고 정상적으로 잘 호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파일을 지금 빌드하고 디플로이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파이프라인으로 두 개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한번 파이프라인 생성을 해서 지금 빌드 태스크하고 디플로이 태스크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빌드가 되게 되면 디플로이가 되게 자동으로 호출을 해라. 빌드가 호출이 되면 디플로이가 호출이 되도록 그렇게 두 개를 연결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빌드만 되게 되면 되는데, 빌드는 아까 이제 소스를 올리게 되면 자동으로 빌드가 호출이 되어 있죠. 그럼 로컬에서 소스를 한번 지금 헬로 월드 2로 커밋을 하고 그 다음에 푸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를 하시게 되면은 네, 이쪽 이제 지금 푸시가 된 거 끝난 거고요. 네, 자동으로 바로 이렇게 빌드 테스트가 돌고 디플로이가 되게 됩니다. 디플로이까지 벌써 넘어갔네요. 네, 디플로이가 됐죠. 네, 그러면 웹로직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헬로 월드 2가 생성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환경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I/CD 환경을 자동으로 이제 구축을 하실 수 쉽게 지금 보신 것처럼 아주 쉽게 이제 구축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웹로직 클라우드 핸즈온 랩은 이 주소에서 직접 보셔갖고 제가 핸즈온 랩을 여러 가지를 쭉 해놨거든요. 이렇게 웹로직 클라우드 핸즈온 랩하고 웹로직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 웹로직이 있는 경우 그것을 OCR 웹로직 4 OCR을 통해서 클라우드로 옮기는 마이그레이션하는 그런 랩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쿠버네티스 위에서 웹로직을 실행하는 이렇게 세 가지 핸즈온 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 링크를 보시고 들어가셔갖고 이거를 직접 한번 따라 해보실 수 있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데모들은 전부 다 트라이얼 계정을 생성을 해서 만든 거니까 언제든지 동일한 뭐 트라이얼로 이 정도의 스텝은 다 해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컴퓨터가 더 많이 필요한 그런 태스크를 하실 경우에는 컴퓨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에러가 나게 됩니다. 네, 그런 경우만 제외하고 기본적인 간단한 테스트는 다 직접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웹로직을 클라우드에서 얼마나 빠르게 구성할 수 있는지와 비주얼 빌더 스튜디오를 통해서 CI/CD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주소로 이제 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문조사가 하나 떴네요. 네, 설문조사를 맞춰주시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녁 시간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션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